횡사무박간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도착했네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려고요. 앞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투덜투덜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을 하다 보면 투덜거리게 됩니다.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한번 투덜거려 볼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주절주절 해볼까요? 투덜투덜 해봐야 되겠네.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게 마스크 대란이죠.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태국 쪽에서 당한 나라들이 보통 그 당시에 마스크 쪽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급히 구하려다 보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인은 중국 정부 돈을 따가 거의 한 1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낼름 받아 삼킨 그런 한국인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니까 그 다음 부품이 부족했던 게 의료용 장갑이었죠. 당시에 이제 미국 바이어들 쪽에서 의료용 장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제3국을 통해 가지고서 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이랬는데, 한국 수입업자가, 한국 중개인이죠. 한국 중개인이 태국 쪽에 수소문을 합니다. 태국에 수소문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 망국계나 낀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태국업자를 소개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당했습니다. LC를 당시에는 발행을 하지 않고요, TT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우선 TT 대금 40%를 지불한 것만 10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물품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은 거겠죠. 당연히 한국업자다 보니까 여기서 소개해준 한국 사람들을 좀 많이 믿었죠. 민전도끼의 발등을 좀 지켰는데, 태국에서 사기죄라는 건 한국처럼 그렇게 사기죄를 쉽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사기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품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경우조차도 이게 과연 그동안의 거래 관계가 있었느냐를 따가 우선 따집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인정이 되지만, 그 앞전에 한두 번 거래가 있었고 그 앞전에는 물건이 무사히 수입업자에게 갔다,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발적이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민사로 가게 되죠. 이 사건 사기꾼이 조금 용의주도하고 나름 머리를 좀 썼다는 게, 돈을 받고는 아주 일부에 대한 물건을 따가 선적을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를 선적을 했는데요. 자기가 사기죄, 기망죄를 따가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한데, 전혀 사이즈도 다른 그런 물건들을 대충 모아서 보내준 그런 경우고, 게다가 태국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기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률적인 액션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말이 쉽지가 않아요. 사기꾼들은 뭐냐면은 안 준다 소리는 안 합니다. 돈 돌려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몇 개월 금방 갑니다. 사기죄 시효를 따가 넘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태국인 업자는 한국 측을 기만하기 위해 가지고서 있지도 않은 의료용 장갑 생산 공장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고구마를 가지고서 전분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입구에는 엄청나게 높고 크게 간판을 붙여놨더만요. 그것 자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공장에 한국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 설비 시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언제쯤 내년 2월이면 1월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착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의료용 장갑을 따가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공갈박을 던져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자기들한테는 발등을 찍는 게 됩니다. 제가 거기 현장 실사를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죠. 그 다음에 수소문을 주변에 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도 여기에 그런 공장은 없다, 생산을 한 적도 없다, 만들고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고,
법원에 제출을 했죠. 오늘 증인증거신문을 하는 날에 있어서도 아마 그게 이 사람들의 신말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제가 의뢰받았던 사건인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느냐? 사실상 한국에 있는 피해자, 이 수입업자가 좋게 말하면 사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좀 우유부단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하면은 조금 기다려라. 저쪽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다. 아니 여태 안 준 사람이 줍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또 기다립니다. 당연히 안 주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절 위기를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건지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랍더군요. 팩트는 그겁니다. 본인들이 소개를 해준 태국업자였고 본인들이 기획 관리녀가 되어 있었고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아니 사실상 커미션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안 받았대요. 그걸 본인들이 아무런 그 소개 비용도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만 줬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몰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태국업자가 물건을 안 보낼 거라고 뭐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건을 못 보내고 이랬다면은 한국 측에 사과를 하고 물건을 받든지 대금을 따가 환불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결과를 인지를 했을 때에는 내가 받았던 소개비 정도라도 우선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그 법률적인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기죄 시효 3개월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놓는 겁니다. 사건을 다가 말하자면은 고소고발을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 신고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효가 멈춥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기소를 하고서야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는 우선 사건을 받아들이고 나서 피해자는 보석금을 내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아직 우리 측에 합의 제안을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증인증거 신문이 있는 날에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이 사건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또 법원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자, 또 사무법관 법원에 있습니다. 재판하다가 잠시 나왔는데요. 이 재판 잘못하면은 원고 측이 우리 측이 질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인 원고 측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가버리면은 제가 대리인으로 살 수 있는 진술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증인증거 신문이 있다고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답변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부 물건을 선적을 했댔죠. 10분의 1 정도 되는 물건을 선적을 했다는 의미 자체에서 피고 측에서는 원래부터 사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걸다가 법원에 계속 진술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아주 적은 9,000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 정도 될 건데요. 1,000만 원 정도를 따가 피해자 측에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들은 기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단지 물건 조달이 어려웠다. 네, 이런 식으로 형사죄를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사로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원고 측에서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할까요? 10중 8구는 안 한다고 봐야죠. 일부 규격에 맞지도 않고 품질도 맞지 않은 장갑을 보내서 자기들의 어떤 약간의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소액을 따가 환불을 했죠. 지능적이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 참석한 변호인만 3명입니다. 변호인단을 구성했어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피해자 측인 우리 원고 측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게다가 판사도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야. 스타일이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원래 증인증거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늦어도 2달 내에 1달에서 2달 사이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인증거 신문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한국 측에 요청을 했고 참석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아예 답변조차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천불을 송금을 받았을 때의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세한 정황을 딱 알 수 있는 것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9,000불 보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할 때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아예 처음엔 얘기도 안 했어. 돈 받았다는 사실을. 재판에 참석하고 나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이 상황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재판이네요.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또 들어가 봐야 되는데 피해자면 좀 승의를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분도 사실 태국에서 한 2건을 또 당했나 봐요. 같은 의료용 장갑건으로 해서 한 건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다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판에서 그거는 승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2건을 당하다 보니까 미국 바이어 측에서 소송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았나 봐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건 그거고 이 나쁜 놈들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재판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사무박간에 있는 법원에 있습니다. 재판 끝났습니다. 오늘로부터 불과 23일 후에 재판 일자를 잡더군요. 23일 이후에 보통 재판 일자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건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2달,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일자를 잡기 마련인데 굉장히 빠르게 판결일을 잡더군요. 오늘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쪽은 변호인단을 확실하게 꾸려가지고서 준비를 단단히 해왔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측은 준비가 미비했다. 게다가 피해자도 참석을 전혀 안 했다. 피해자가 참석을 한다는 의미는 일단은 판사가 보기엔 그렇죠. 여러가지 금전적인 손실을 받은 피해자가 참여를 한다는 부분은 판사가 보기에도 좀 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인지상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뭐 서로 피한다 하더라도 항소하면 되니까 지들이 어떤 걸 따가 준비하고 했는지 오늘 다 파악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더라도 항소해서 또 싸우면 됩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라이언입니다.